네, 이어서 슬기로운 언어 생활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매일 뉴스를 통해서 쏟아지는 정치 언어들 얼마나 알고 이해했던 걸까요? 정치의 언어와 관련한 자세한 이야기, 오늘 고려대 국어국문학과 신재영 교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드디어 만났네요. 그러니까요. 꽤 오랜만에 또 뵙게 된 것 같습니다. 멋진 넥타이 아주 눈에 돋보입니다. 네. 오늘 이 넥타이 말씀을 다들 많이 해주시네요. 보시는 분들마다. 네, 멋지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멋 좀 내봤고요. 네. 앞서서 저희 청취자 퀴즈 내드린 거 한 번만 다시 짧게 보기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만큼 이산화탄소 흡수량도 늘려서 실질적인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0, 제로로 만든다는 이 개념은 무엇일까요? 1번 엑소 중심, 2번 탄소 중립, 3번 탄소 중심, 4번 방탄소년단 중립. 정답 아시는 분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45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수님도 환경을 많이 생각을 하시나요? 네, 당연히 이제 미래의 사회를 걱정하는 사람들은 환경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될 텐데요. 예. 그런 점에 있어서 그 20대, 30대의 젊은 분들은 굉장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세상의 가치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어서 예. 그 환경 문제를 주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흐뭇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 다음 세대를 믿을 만한 세대를 우리가 키우고 있구나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괜히 이 이야기를 해서인지 네. 교수님이 입고 있는 그 초록색 네. 자켓이 셔츠가 더 멋져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20, 30대를 중심으로 또 환경 이야기를 네. 대선 공약이라던가 네네. 이런 데 포함시키는 경우도 참 많은데 네. 대선 토론이 또 앞으로 잡혀 있어요. 한 네. 3차례 네, 더 예정이 맞습니다. 돼 있는 상태고 네. 뭐 후보 간에 합의가 있다면 네. 지금 남은 날짜는 많지 않지만 더 할 수도 있겠죠. 네네. 자, 대선 토론을 꼭 봐야 하는 이유가 네. 있다면요. 먼저 이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그 회사에서 사람을 뽑잖아요. 네. 그러면 서류 전형만 하는 경우가 있고 네. 서류 전형에다가 면접을 면접 하는 봐야죠. 경우 있죠. 음. 면접을 꼭 봐야 되나요? 꼭 봐야 되는 건 아니지만 보통 한번 얼굴 보고 네. 이 사람이 어떤지 한번 파악해보는 그런 경우가 그렇죠. 많잖아요. 면접을 더 중요한 자리면 면접을 더 많이 하겠죠. 예. 네. 자, 그렇다면 대선 토론이라는 건 우리가 그 유권자가 시민들이 면접관이고 우리의 대표자를 뽑는 자리잖아요. 자, 그렇다면 면접이 많을수록 우리의 판단이 더 좋아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선 토론은 TV 토론이 생긴 게 80년대 그러니까 90년대예요. 90년대.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그런 토론도 없이 사람들의 실체를 잘 보지 못하고 뽑았어요. 그러니까 토론이 예. 유권자의 힘이 세지면 세질수록 그 면접관의 힘이 세지면 세질수록 토론은 더 많아지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 유권자 입장에서는 대선 토론을 보지 않는다. 그러면 면접관으로서 유권자로서의 어떤 그 자기의 권리와 의무까지도 포기하는 건 아닐까? 따라서 대선 토론은 반드시 봐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면접하고 비유를 해주시니까 네. 정말 확 와닿는 게 뭐냐면요. 네. 아나운서 시험도 뭐 4차, 5차까지 그쵸. 있어요. 그럼요. 근데 그거를 다 통과하려고 그러면 네. 정말 그 짧은 순간에 다 보여주지 못할 만큼 다양한 거, 많은 것들을 그럼요. 준비해야 되거든요. 네. 바꿔서 생각하면 대선 후보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맞습니다. TV 토론을 나서려면 그만큼 많이 준비를 해야 되고 당연하죠. 얼마나 많이 준비가 된 후보인지를 저희가 그걸 통해서 볼 수 있는 그렇죠. 거니까 딱 그렇게 비유를 해주시니까 정말 와닿네요. 게다가 사실은 그 우리가 면접을 보는 다양한 장면들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회사로 치면 신입사원을 뽑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미래 잠재력이나 가능성 이런 걸 보는 것이 아니라 예. 현재 준비 태도를 봐야 되죠. 왜? 최고 경영자를 뽑는 거니까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후보자들이 현재 어떠한 상태인지 어느 만큼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로서 해야 되고 우리 후보자들을 뽑는 우리 면접관들은 후보자들을 보면서 사실은 면접의 그 지침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면접관이 되는 것도 아무나 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민주사회에서 민주시민으로 이렇게 키워지기 위해서 공교육을 받는데 그 고등학교까지 졸업한 유권자들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잖아요. 그 연령으로 볼 때. 네. 그렇게 된 이유가 면접관으로서의 자질을 갖추었다. 공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갖추어 왔다. 이런 전제하에
면접관으로서 한 표씩을 똑같이 주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그런 교육을 받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예. 그리고 만약에 받지 못했다면 우리 앞으로의 많은 우리 표를 행사할 때가 있잖아요. 예. 내가 면접관으로서 어떤 면접 포인트를 봐야 되는지 이런 얘기를 오늘 한번 같이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좋습니다. 교수님은 그러면은 그 학교에서 수업하실 때도 혹시 중요한 선거가 있을 때는 학생들한테 얘기도 하십니까? 선거가 있을 때 얘기를 하기보다는 이걸 많이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개방형으로 예. 그 학생들의 의견을 듣죠. 의견을 듣지만 내가 주도적으로 어떻게 한다. 그거는 개입을 하는 것이니까 그런 것들은 하지 않지만 많은 질문들을 던지기는 합니다. 제가 여쭤본 건 투표 참여 독려 그건 메시지 당연히 같은 하죠. 것들을 좀 전하나 그럼요. 궁금했습니다. 당연히 유권자로서는 그거는 의무이고 권리이고 그 표로서 목소리를 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이제 토론 내용적인 측면에서 보면요. 네. 토론하다 보면은 이게 제3자, 그러니까 면접관 입장에서 보면 참 재미있어요. 네. 한 토론자가 다른 토론자의 태도를 지적하고 네. 또 좀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 네. 토론자가 역으로 또 지적하고 이런 경우들이 반복되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선 이게 아까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해보면 예. 그 사실 제가 지난번에 어떤 기사를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이번에만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굉장히 반복되는구나라는 생각이 갑자기 스쳐서 네. 오늘 그 이야기도 한번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많은 그 기사를 보면 토론이 끝나고 나면 어차피 대선 토론 볼 필요 없다. 토론 볼 필요 없다. 기존 선호대로 갈 거다. 뭐 거기서 바꾸는 사람 거의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정치 평론가나 이런 사람들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는 목적이 있거나 무지하거나 둘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 가능성을 그렇죠. 막아버리거나. 그렇죠. 보면 안 된다. 유권자가 자꾸 현명해지고 똑똑해지고 판단 가능의 어떤 근거들이 많아지는 거를 뭔가 싫어하나? 이런 생각이 약간 들어서 그런 생각에는 귀 기울이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다. 목적이 있거나 못 보게 하는 목적이 있거나 아니면 그런 평론을 할 자격이 없거나 그런 게 아닐까 좀 세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토론을 전후로 이제 네. 여론조사 같은 것들 보면 그러니까 그 평론가들이 얘기하는 거는 보통 여론조사에서 무언가 결과값으로 큰 변화가 없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걸 텐데 교수님이 보기에는 그 지표에는 나타나지 않은 무언가가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지만 그 당시만이 아니라 토론을 보면서 면접관들은 계속해서 훈련이 될 거거든요. 예. 어떤 사람을 뽑아야겠구나. 그렇다면 이번 선거에는 반영이 안 돼도 다른 선거에도 반영이 될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기회까지 얻지 못하게 하는 것 이건 문제가 아닐까. 그렇다면 왜 토론회를 하죠? 거기서부터 질문을 해야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말에는 절대 귀 기울이지 말아라. 위험한 말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네네.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말씀하셨듯이 토론 중에 저도 이제 토론을 하다 보면 정말 황당한 일이 있어요. 어떤 거죠? 하다 보면 그런 게 관찰하거나 아니면 제가 직접 참여할 때 당신 토론 태도가 왜 그래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맞아요. 토론의 기본이 안 돼 있다. 그렇게 지적하는 사람이. 그럼요. 왜 그럴까요? 토론은 서로 동등한 권력을 가진 사람끼리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평등한 거예요. 동등한 거죠. 그런데 당신 토론 태도를 지적하는 것, 상대의 토론 태도를 지적하는 것은 권력자가 하는 일이거든요. 권력이 낮은 사람이 권력이 높은 사람을 대면해서 태도를 지적하진 않거든요. 그러진 못하죠. 그렇죠. 그러면 태도를 지적한다는 건 그 사람 태도를 지적하는 사람이 태도를 지적받는 사람보다 더 권력자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것들을 생각해 보면 토론의 태도를 지적하는 사람은 자기가 권력자라고 생각하는구나. 이게 첫 번째고 네. 평등하게 토론하지 않는구나. 이거를 봐야 하고요. 관전 포인트. 두 번째는 그 태도를 지적함으로써 지적하는 건 할 말이 없을 때 상대를 제압하고 싶은데 이런 논리적이나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저분이 아프구나. 이렇게 이해하자. 면접관으로서의 면접관의 그런 훈련 포인트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끔 보면요. 네.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직접 그 상대 후보한테 얘기하지 않고
사회자한테 네. 지금 저거는 잘못된 거 혹시 아닙니까? 뭐 중재해 주세요. 이렇게 네. 얘기하는 경우인데 이건 괜찮은 건가요? 운동 경기로 비유하면은 그것도 잘 생각이 들 것 같은데요. 우리가 심판한테 어필하지 선수한테 어필하진 않죠. 아, 그렇죠. 자, 그러니까 진행자한테 그런 일이 있을 때 정당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는 나쁘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진행자가 진행이 미숙하다. 그럼 그거는 어느 정도는 좀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대선 토론에서 진행자의 자질이 문제가 된다라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예. 사실 지난 2차 토론 같은 경우에는 진행자가 굉장히 미숙했어요. 시간 관리가 전혀 안 됐고요. 발언권 예. 배분이 전혀 안 돼서 후보자 한 사람이 좀 진행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보여줬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는 후보자도 약간 그런 거는 이제 옳지 않은 것이고 진행자는 더더욱 그렇게 진행하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좀 혼자만의 포인트긴 한데 네. 언젠가 나도 대선 후보 토론을 진행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보기도 하거든요. 그럼요. 근데 진짜 쉽지가 않을 것 같더라고요. 네. 왜 쉽지가 않을까요? 이게 후보들의 정말 한 명 한 분 한 분이 네. 뭐 경력도 많고요. 네. 또 말 잘하시는 분들도 많고 네, 네. 그리고 이거는 뭔가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억지로 시간 때문에 제한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이 많이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토론에 개입하라는 게 아니라 그 진행자들은 그래서 내용에 개입하지 않고 그렇죠. 발언권을 배분하거나 그 규칙에 맞게 심판이 심판을 볼 수 있는 건 어떨 경우에는 그 선수보다 훨씬 그 운동 능력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심판이라는 건 규칙이 있고 규칙을 지키게 할 수 있는 어떤 그 장치잖아요. 그렇죠. 진행자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1분 20초, 30초 이런 규칙이 있고 답변은 30초 이런 규칙이 있다면 그 규칙들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이게 진행자죠, 사실은. 맞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올림픽 보면서도 많이 맞습니다. 분노하셨던 적 맞아요. 있잖아요. 그걸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 네. 이렇게 상대 후보의 태도를 지적하는 의도는 네. 지배자가 되고 싶다 이런 의미로 또 읽힐 수 있으니까 네. 예. 그러니까 우리 면접관들은 누군가가 누군가의 태도를 동등한 토론 후보 그러니까 토론에 참여한 동등한 사람인데 상대의 태도를 지적한다? 이것은 월권이다. 태도를 지적할 수 있고 태도에 대해서 논평할 수 있는 건 면접관들이다. 지원자 상호간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면접하는 상황이라고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어떤 회사의 최고 경영자가 되기 위해서 왔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그렇죠 후보자들이 와서 막 이제 면접을 보는데 그 면접관 앞에서 저쪽 후보자에 대해서 막 이야기한다? 이거 이상하죠? 태도를 이야기한다? 않죠. 예, 그런 모습들이. 네, 그렇죠. 이상하죠. 표정은 어떻습니까? 어, 직접적으로 지적하는 건 아니지만 네. 상대 후보가 얘기할 때라던가 네. 이럴 때 뭔가 표정을 달리하는 거. 네, 사실은 표정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보통 이런 거를 언어적 요소와 의사소통에서 되게 중요한 요소가 두 가지가 있는데 비언어적 요소. 그렇죠. 네. 딩동댕. 네. 언어적 요소와 비언어적 요소가 있어요. 그렇죠. 언어적 요소는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글자로 쓸 수 있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비언어적 요소는 글자로 쓰기가 좀 어려운 거. 그러니까 표정이라든지 몸짓이라든지 아니면 목소리 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거든요. 네. 거리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비언어적 요소인데 이때 표정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중요한 건 토론, 이 대선 토론이라는 것 혹은 이런 공식적인 토론이라는 건 누가 누구에게 평가를 받는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토론자 상호 간에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걸 지켜보는 유권자들의 평가를 받는 거거든요. 그럼 그런 표정을 짓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유권자들한테 짓는 표정이 될 수도 있어요. 따라서 어떤 표정을 짓는가도 굉장히 세심하게 생각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부적절한 표정, 뭐 웃는다든지 그렇게 비웃는 표정을 짓는다든지 그런 경우도 이제 제가 19대 20대를 보면서 토론에서 그런 모습들이 보였거든요. 네, 종종 있죠. 네, 그것은 굉장히 좋지 않다. 유권자들한테 그런 비웃는 표정들을 보여주는 것 이것은 부적절하다. 왜냐하면 토론이란 이성을 발동시켜서 하는 것이지 감정이 들어가게 하면 안 되거든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보고 있다. 그리고 토론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정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물론 정답에 근접한 자기의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곤란한 질문이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그 모습도 같이 보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면접관으로서 훈련받는 면접의 지침 이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21일 날 있는 3차 토론 한번 잘 보면 어떨까. 그리고 또 이야기 나눠보면 어떨까 생각이 드네요. 좋습니다. 대선 후보들이 이 이야기를 좀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아마 듣지 않을까요? 예. 듣고 21일에 어떤 또 태도로 모습으로 나올지도 궁금하고요. 네. 일각에서는 뭐 네. 많은 의견은 아닙니다만 네네. 뭔가 정책적인 내용도 듣고 싶고 네. 네거티브 말고 네. 서로 이렇게 지적하는 모습 말고 네. 그 내용 본질적인 거를 듣고 싶다라고 해서 우리가 왜 복면가왕 같은 프로그램처럼 네네네네. 가면 쓰고 목소리 변조하고 네. 정말 누가 어떤 얘기하는지 네. 이걸 듣고 싶다 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그러면 어떤 좀 장점, 단점 네. 뭐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이 말씀을 하시니까 지난번에 이제 JTBC라는 예, 곳에서 한번 뭐 있었죠, 비슷한 가면 게. 토론회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러다 지금 이제 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전에 되게 이걸 보고 제가 이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요? 왜냐하면 제가 2020년 1월에 MBC에다가 기획서를 하나 냈었던 게 있었거든요. 방송 기획을 이제 어떤 자리가 있어서 기회가 네. 있어서 한번 이런 걸 해보면 어떨까. 토론에 평소에 관심이 많으니까. 네. 그래서 복면 토론 이걸 한번 제안한 적이 있었어요. 그게 언제입니까? 2020년 1월이요. 2년 전이에요. 2년 전. 그러네요. 그랬는데 그때 진짜 가면 거기 이제 복면 가왕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네네. 우리가 사실은 자기의 정체성이 드러나서 우리나라는 연령 권력도 굉장히 그쵸, 있고 그쵸. 이러다 보니까 나이 많은 사람 앞에서 이야기하기를 좀 두려워한다든지 네. 아니면은 나이가 어린 사람 앞에서 막 함부로 하려고 하는 그런 그렇죠. 토론에서 그런 것들이 뭐 보이거든요. 직업, 성별 이런 거에 그렇죠. 따라서 또 선입견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자신의 목소리를 못 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한번 이런 걸 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이번에 그걸 해가지고 제가 이거 어떻게 된 걸까? 라는 생각 이직을 한 거 아닐까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만약에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고 이야기할 수 있다면 자기의 목소리를 드러낼 수 있고 예. 그렇다면 더 그 사람이 정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듣는 사람은 그 편견들을 다 걷어내고 정말 어떤 목소리를 내고 있는지 내용에 집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됐었어요. 그러면은 뭐 지금이야 며칠 남지 않았으니까 네네. 이번 대선에는 네. 이게 전격 도입되기는 어려울 것 같지만 앞으로 차차 이런 게 뭐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지든 네. 아니면 하나의 콘텐츠로 만들어지든 좀 이어서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신 거죠. 근데 더 사실은 한 걸음 더 저는 나가고 싶어요. 그러지 않아도 우리 유권자들은 면접관으로서 그 내용들에 집중할 수 있고 예. 그 토론 태도를 어떻게 가져가는지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어떤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후보자들도 자신의 어떤 정책적인 그 방향성, 지향성 이것들을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 타협하거나 이러지 않는 거 그런 비전을 얘기할 수 있는 거 이런 게 더 좋지 않을까. 저는 일반인들이 이제 토론을 통해서 할 때 이런 예능적 요소도 같이 해가지고 진짜 목소리를 키워나갈 수 있는 기회를 줘보자.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좋습니다. YTN 라디오에서도 이런 거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 드는데요. 기회가는 아직 안 주셨잖아요. 그럼 기회가 해볼까요? 라디오는 아무래도 목소리만 나오니까 그렇죠. 정체성을 드러내는 게 조금 더 적어요. 맞아요. 그래서 더 많이 용기 있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라디오에서 했던 인터뷰들이 다른데 그렇죠. 인용되는 경우가 상당히 맞습니다. 많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YTN에서도 그런 토론 같은 것들을 시민들의 목소리를 키울 수 있는 어떤 기회 같은 것들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 만들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상당히 듭니다. 좋은 의견인 것 같고 요즘엔 토론에 대한 관심 자체가 많이 높아져서 네. 하면은 킬링 또 콘텐츠가 되지 않을까. 그럴까요? 우리 그런 같이 생각도 해볼까요? 듭니다. 그것도 좋습니다. 아니 그러기 위해서는 그렇게 우리가 장차 미래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네. 당장 앞에 닥친 네. 어쨌든 토론을 봐야 한다. 그럼요. 꼭 봐야 한다. 꼭 봐야 한다. 21일, 25일, 3월 2일에 있는 법정 TV 토론이.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분야별로 또 하기 때문에 경제, 정치, 사회 각각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열심히 보고 우리 면접관으로서 오늘 함께 생각해 보면서
어떤 점들에 점수를 줄 건지, 왜 나는 점수를 주었는지 이걸 객관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태도 만들어 보면 어떨까 그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네. 대선 토론을 이제 앞으로 3차례 정도 보게 되고 네. 교수님하고 그 중간중간 저희가 얘기를 다시 나눌 시간이 있겠지만 네. 앞서서 전체를 시작하기 앞서서 네. 어떤 관전 포인트로 관점으로 이 네. 토론들을 보면 좋을지 마지막으로 팁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지금 신입사원을 뽑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미래의 감제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걸 보는 게 아니에요. 지난번에 제가 그래서 지난번보다 토론이 좋아졌다 안 좋아졌다 그러면서 이 사람의 수행력의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예. 사실은 우리가 비교해야 되는 거는 후보자들 간의 어떤 토론 수행력 그 토론 수행력은 단지 말을 잘한다는 것이 아니라 위기관리 능력이라든지 토론을 답변하는 태도라든지 상대에게 질문하는 태도, 그다음에 답변을 할 때 얼마나 정확하게 알아듣고 초점을 맞춰서 답변할 수 있는지 예. 이런 것들, 의사소통 능력 이런 것들을 봐야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성을 발동시켜서 열심히 보고 토론은 시사지 예능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쵸. 교양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토론이 재미없어라는 것은 우리가 다큐멘터리를 볼 때하고 예능을 볼 때 관점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한번 토론을 봐보면 어떨까? 재밌습니다. 일단은 당장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네. 이 코앞에 닥친 코로나 문제부터 시작해서 네. 해결해야 할 현안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대선과 관련한 용어들의 문제점도 저희가 오늘 준비를 했는데 이 네. 토론 관련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훌쩍 벌써 다 지나갔습니다. 늘 시간은 없네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또 이 네. 내용도 포함해서 네. 이야기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고려대 국어국문학과 신지영 교수였습니다.